저기 뭐야 1호반에서 찍었는데 혹시 몰라서. 자, 보자. 얘들 요 지문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지문도 사회에 이제 지문이 주는 어려움이 그냥 뻔한 어려움이 들어있어서 그래. 용어가 주는 압박. 알겠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고 용어가 주는 압박 때문에 어렵고요. 일단은 사회 지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부터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채권과 채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알고 가자. 채권과 채무. 채권과 채무는 뭐냐면 채무는 내가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채무자야,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는 뭐냐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채권자야. 그럼 쉽게 얘기해봐. 우리 주변에서 자 서연이랑 나랑 이러면 안 되는데 돈 거래를 했어. 자, 아니 그럴 수 있대. 주변에서 막 친구들끼리 잠시 돈 빌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그치? 근데 어쨌든 서연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오케이 빌려줄게. 한 달 뒤에 갚아. 대신 계약서.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자, 한 달 뒤에 갚을 거야. 대신 한 달 뒤에 갚을 때 이자 10%. 나한테 10% 이자 추가해서 갚아. 라고 우리 둘이 계약서를 썼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자, 이 계약서를 쓴 당사자들은 누구야? 나랑 얘지? 그러면 자, 누가 채권자야? 돈 갚아 하는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게 누구야? 나잖아. 그치? 그러면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 건 누구야? 쟤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채권자랑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둘은 이런 계약을 왜 하냐면 둘 모두의 자, 날 봐야지. 왜 펜을 보고 있어? 둘 모두에게 이익이 생겨요, 얘들아. 둘 모두에게 이익.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계약을 하면 둘 모두에게 이익이 생긴다 그랬잖아. 나한테 생기는 이익은 뭐지? 이자 10%. 이해됐지? 그럼 쟤한테 생기는 이익은 뭐야? 당장에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얘기는 알아둬야 돼. 니네가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특강이라는 걸 배우고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 이 연계성이라는 것에 대해 좀 궁금할 거야. 연계성이 뭐냐면, 자, 봐봐. 이게 수능 특강이었잖아. 근데 수능 특강 책에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풀이를 해주면 그 해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는요, 언제까지 할 거야? 뭐 하려고, 뭐, 왜? 뭐. 빨리 해, 뭔데? 어?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개념 풀이를 해주잖아, 본문에서. 그럼 그 해 수능이나 그 해 모의고사에서는요, 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개념 풀이를 안 해줘. 그게 연계지문이야. 왜? 출제자가 아는 거야. 수능 특강, 요번 수능 특강 풀어본 고3이라면 채권자, 채무자가 뭔지 알지? 거기서 개념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지문에서는 개념 설명 안 해줘도 풀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난 여기선 설명 안 한다. 하지만 그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번 지문도 그랬어. 요번 지문도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계약은 두 명이 다 계약한 당사자란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의 오늘 제목은 뭐야? 우리의 제목.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럼 제3자라는 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지.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저 채권자와 채무자는요, 계약을 한 당사자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계약을 배우는 거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 말을 해줬어, 얘들아.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자, 보험회사를 얘기를 해줘.
우리 요거를 이제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읽는 건 학교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걸로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 이해를 하면 요거를 이해하고 읽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잘 봐. 우리의 아빠는 언제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돈을 버세요. 그쵸? 아빠는 불안해. 내가 죽으면 내 토끼 같은 딸들과 토끼 같니? 토끼 같은 딸들과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지? 해서 삼성생명의 생명보험을 들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다달이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이라고 1월반 안 그랬지 내가. 자, 보험회사에 내가 다달이 10만 원씩 내. 죽을 때까지. 내 사망보험이야. 아빠 불쌍해.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죽는 사람이 받아? 누가 받니? 그래. 어머니가 받게 되는 거야. 사실 엄마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와이프라고 할까요? 아내가 받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아내가 받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계약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니? 누가 했어? 요청했다고 얘들아. 이 사람이 요청했어.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것저것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뭐 수입은 있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측정할 것인지 이것저것 심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뭐 하는 거야? 승낙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승낙을 하면 오케이 얘네끼리 계약을 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자 돈을 준 사람은 누구지? 얘가 돈을 준 거잖아. 그럼 나중에 얘가 돈을 받았다가 일이 터지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여기한테 돈을 줘야 돼. 근데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얘네 둘이 계약 당사자야, 얘들아.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둘의 관계는요, 계약을 한 누구? 당사자들이야. 근데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면 약속대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제3자인데 이 제3자가 돈을 받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얘가 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할 권리를 얘가 갖는 거고,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 거고, 채무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자, 저 말 이해되니 얘들아? 지금 이 말? 이해됐어요? 채무를 이행할 의무. 채무를 받을 권리. 이해됐어? 요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계약이 뭐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야. 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3자는 이 파란색 관계,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전혀 못해. 법적인 효력이 없어. 법적인 효력은 얘네 둘끼리가 있는 거야. 해지도 누구만 할 수 있어? 얘네 둘끼리 해지할 수 있어. 저기 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요거를 이해하고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말을 또 바꿔놔. 근데 어렵지 않아. 말도 한번 쫓아가 볼까? 잘 봐. 나는 이렇게 했어. 아빠가 나 너네 회사에다가 돈을 내면 나중에 내 아내에다가 주는 거 난 이런 계약 맺고 싶어 하고 요청하는 거지. 요청하는 걸 나는 이 요자를 따서 아빠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약자 이렇게 부를 거야. 요약자. 그러면 얘는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뭐 했어? 승낙을 하는 거지. 그치? 승낙하니까 낙약자. 돈을 받는 거는 누구예요? 와이프지. 와이프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익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말만 또 저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저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 요약자가 요청하면 낙약자가 승낙을 하고 나중에 이 계약에 따라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요 관계만 잘 그릴 줄 아시면 지금 이 지문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게 어디냐면 우리 지문을 보시면 진한 색깔로 괄호 1번 보이니? 괄호 1번? 이 괄호 1번이 다 저 내용이야. 근데 이 괄호 1번, 자, 얘들아, 6페이지 펴세요, 6페이지. 원금. 지급이라고 해야겠죠? 6페이지 보시면
이 문단부터 빨간색 네모 박스 해가지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얘들아 저기 6문단까지 괄호 4번 보여요? 총 이렇게 똑같은 표시의 괄호가 몇 개 있지? 4개 있죠? 이 괄호가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어? 자, 요거 앞에 봐. 요 관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는 거 다 이해돼. 용어만 어려울 뿐이야. 알겠지? 그럼 천천히 지금부터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잘 이해해보세요.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가 청약 선생님 말 바꿔놨어요. 요청이야. 승낙, 수락이야. 합치. 오케이. 얘네의 의견이 뭐 돼야 된다고 얘들아? 합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 NO 하면 안 되는 거지. 보험이라는 게. 맞죠? 합치해야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이다. 아, 얘들아, 이 행위는 무슨 행위구나. 법률 행위, 유효한 행위인 거야. 법률 행위라는 건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괄호 부분 읽어볼게요. 계약 중에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가 보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 나왔어. 잘 봐. 보험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앞에 봐. 이 둘의 계약이지. 이 둘의 계약에 대해서 제3자는 지금 참견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심지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남편이 저런 생명보험을 듣고 수익자를 와이프로 했는지 와이프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착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들었어. 난 내가 우리 신랑을 들게 하고 수익자는 나로 내가 주죠. 아니 근데 신랑이랑 상의는 했지. 오빠 이름으로 계약한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계약으로 인해서 원래 잘 봐. 너 생각해봐. 우리 둘이 계약을 하면 누구한테 권리가 생기지? 돈을 받을 권리? 나한테 생기는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을 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생겼어? 제3자한테 생긴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요 말이 이 두 사람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죽으면 이 돈을 내 아내에게 주세요라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해됐어요? 자, 근데 그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당사자가 아닌가 이 계약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이해돼요? 다시 괄호 부분 읽어볼까요? 계약 중에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돼. 누가? 얘들아 주어를 잘 살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이해됐어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중요해서 이따가 또 나온다. 자, 앞에 와봐. 이 계약의 내용에는, 이 합치하는 계약의 내용에는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이 뭐 돼 있어야 된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괄호 내용 읽어볼까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 얘들아, 1문단에 괄호 2개 쳐놨죠?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나 2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 요 말 이해했어? 앞에 봐. 선생님 봐. 아까 내가 얘기했지. 낙약자가 보험회사야. 보험회사가 아내한테 뭐 줘야 된다고? 돈 줘야 한다고. 얘들아, 돈을 갚을 의무, 돈을 줘야 할 의무, 채무자. 이해됐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했네. 계약에서 제3자, 뭐야? 쉽게 바꿔서 얘기해봐. 와이프에게 보험금을 줘야 할 의무를 지니는 자를 보험회사라고 하고. 내용 이해돼요? 그리고 보험회사에게서 와이프에게 돈을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야? 아빠. 이해됐어요? 요렇게. 계약을 요청한 남편과 계약을 승낙한 보험회사가 와이프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들이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계약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게
돈을 이행할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게 누구야? 와이프. 내 남편 죽었어. 빨리 좀 줘.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험회사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돈을 주지 않아. 실제로 나도 치과 치료 받잖아? 그럼 내가 치과에다 엄마들이 꼭 얘기하는 거 들었을까? 저 보험회사에 지급할 이 종이 좀, 서류 좀 떼주세요 할걸? 우리가 그 서류 떼서 보험회사에 보내야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돈을 통장으로 넣어줘, 얘들아.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와이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마? 우리 남편 죽었어 하고 보험회사에다가 말을 해야 돼. 그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괄호 2번 읽어볼까요? 괄호 2번.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얘들아 바꿔 읽어봐. 남편과 보험회사가, 바꿔 읽어야 됐네, 얘들아 미안해. 보험회사와 남편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내가 보험회사에게 채무 이행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똑같은 얘기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도록 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 예로 지금 칠판에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해됐죠? 본문의 예로 들었어요. 3번 가로 읽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누구야? 아빠. 보험사겠죠? 낙약자. 그리고 보험사를 수령하는 게 누구? 와이프. 수익자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네요. 자, 말이 바뀌었어. 앞에 봐.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 얘들아,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대? 계약 당사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보상관계. 그럼 이 보상관계는 어떤 거야? 계약 당사자들이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관계고,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요, 제3자, 와이프한테 나 돈 줘! 라고 하는, 와이프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줘! 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이거를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노란 색깔 칠해놓은 거야, 얘들아. 노란색끼리 연결되는 거야. 알아마, 이거 중요하니까 잠 깨야 돼. 자, 계속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보상관계, 뭐야?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분홍색 가겠습니다.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수익자에게 주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자, 앞에 보세요, 얘들아. 자,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요약자와 수익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니은 무슨 관계?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었어? 얘가 이 대가관계는요, 이 권리를 주는 주된 요인이래.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와이프니까 주지. 이해됐지? 자, 분홍색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요약자,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요약자가, 그러니까 뭐야? 자신이 취득할 권리가 뭐야? 내가 낸 돈이니까 내가 받아야지. 근데 이거를 수익자에게 주는 원인은 뭐야? 이 원인이 뭐야? 내 와이프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누가 데리고 살 거야? 내 와이프가 데리고 살아갈 거잖아. 이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깐만. 요거 헷갈리겠지? 대가관계는요. 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거 잘 구분해. 앞에 봐. 저 파란색 글씨. 잘 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했지. 근데 제3자가 누구지? 수익자지, 아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대가관계는 내용 쓰지 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구분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야. 아빠가 보험회사랑 계약할 때 나 수익자 와이프로 할래. 내가 죽으면 와이프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와이프한테 줘. 와이프가 권리를 취득한 거야. 그 내용을 써. 계약서에. 그건 써야 돼. 근데 조금 이상한 예를 들게요. 그게 와이프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빠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아빠가 와이프가 아닌,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를 수익자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혜린이가 너무 이상한 표정을 지어갖고 내가 바꿨어. 자, 와이프가 좀 서운할 수는 있겠는데 홀로 계신 노모, 어머니를 수익자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어머니를 수익자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누가 용돈 줘? 그지?
또는 숨기고 싶은 불륜 상대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 이 얘기야. 제3자에게 내가 죽으면 내 보험금 제3자한테 줘. 근데 이 제3자와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안 써도 된다고. 이해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구분 잘해야 되겠지, 이거. 자, 다시. 알아들었어, 내 말? 깨끗했는데 방금? 이렇게 예쁘게 졸기 있어? 정말 이렇게 하게 있어? 자, 다시. 계약을 할 때 수익자에게 내 권리를 준다. 내 돈 수익자에게 준다라는 내용은 써야 돼. 근데 그 수익자와 나의 관계, 수익자와 나의 관계를 뭐라 그래?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는 안 써도 된다고. 뭔 얘기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근데 선생님들이 말장난하기 되게 좋지 않아요? 이 부분 이해 못하면? 그치? 아니 뭐 언제는 내용에 포함하라고 그러고 언제는 내용에 포함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해 못하면 이거 말장난칠 때 막 넘어갈 수 있어. 남겨줘 젤리.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이해됐어 분홍색 얘들아?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잘 봐. 내가 와이프를 수익자로 지정했어.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와이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 얘가 와이프인지 뭔지 내가 안 써도 된다는 거. 수익자의 이름만 쓰면 돼. 주민등록번호랑. 근데 내가 와이프로 했어. 근데 와이프랑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생겨? 그 소리야. 지금 이 분홍색이. 이해됐어? 자, 다시 분홍색 읽어볼게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계약 성립 자체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다만 내가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수익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초록 색깔 갑니다. 초록 색깔. 채무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낙약자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한다. 자, 갈게요. 다른 관계가 나왔어. 자, 앞에 봅니다. 자, 요 관계를 디귿 무슨 관계? 급부관계. 자, 앞에 보세요. 니네가 말할 수 있어야 주관식 없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자, 얘가 의무를 가졌죠? 얘는 권리를 취득한 거야.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얘가 가질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권리가 얘야. 알겠죠? 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얘야. 이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채권과 채무관계에서의 급부관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 사회지문을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해볼게요. 이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해서 잠깐만 누구한테 의존한다고 얘는? 앞에 봐요. 이 급부관계는요. 얘한테 의존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자, 앞에 봅니다. 잘 봐. 이 관계 있지, 니은. 니은의 관계가 잘못된다고 해서 기억에 영향이 있니? 없어. 이 계약은 그대로. 왜? 얘는 계약의 당사자야? 아니지. 근데 이 급부관계는 얘한테 의존해. 왠지 알아? 이 계약이 아빠가 요즘 너무 아빠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자꾸 이상한데 사례가 아빠가 잘렸어 회사에서 수입이 없어. 너무 이러면 보험금 낼 수 있어? 못 내지. 그래서 아빠가 보험을 해지했어. 그러면 얘들아 이 계약이 어떻게 돼? 없어진 거지. 그럼 이 급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급부관계는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야? 이 보상관계에 의존하는 거야. 얘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면 이 관계도 무효화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누가 아빠라고 정해가지고 되게 속이 상하네? 자, 어쨌든 한번 이거 초록색 다시 읽습니다. 이해하세요?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낙약자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는데 이 급부관계는요.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상관계, 그러니까 뭐야? 쉽게 얘기해봐. 계약이 취소되면 이 급부관계도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 문단 잘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선생님 봐봐. 요거 까만색으로 이해를 잘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용어 정리와 다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관계 정리만 잘 해준다면 사실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3문단 가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자,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이 문단까지 했는데 우리 잠깐 한 장짜리 프린트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있는 거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필기를 해놨어요. 똑같죠? 니네가 이거 어디 학교 갖고 다닐까봐 좀 이쁘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 요약자는 네모 박스, 낙역자는 세모 박스, 수익자는 동그라미로 본문과 일치하고요. 색깔도 기억, 니은, 디귿,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다 일치하니까요. 여기 잘들 체크한 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를 니네가 그릴 줄 알면 참 좋겠네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제 빈 본문만 봐도? 이제 빈 본문만 봐도 저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내 걸 보고 외우지 말고 빈 본문을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시험 공부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여기 하늘색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문단 갈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보상관계 외에도 계약 내용에 제3자가 봐봐. 똑같은 내용은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설명하지, 지금. 이거. 이 계약 관계 말고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설명하고 있지. 한번 볼래? 그거 외에도 제3자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할게요. 아람아,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뭐 먹어서라도 잠을 깨. 즉, 계약 내용 안에 급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급부 관계야. 이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었네. 앞에 봐. 제3자가 내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했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꿔? 이 내용으로 바꿔서 이렇게 편하게 표현했단 말이야? 내 아내에게 돈을 줘요. 라고 하는 건 급부관계. 이해됐지? 급부관계가 뭐야? 이 관계잖아. 이 관계에 대한 걸 계약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돈이나 건물 등의 유형적인 재산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노동 등의 무형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성립 후에는 수익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부분도 사실은 빨간색으로 물결 치고 싶었어요. 얘들아, 일단 빨간색 펜 드시고요. 물결 칩시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 자, 여기다가 나는 동그라미 4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앞에 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했다면, 지금 여기 3문단에서의 이 하늘색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 얘들아, 내가 이거 본문에다가 하늘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물결 진하게 그어놨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 된다. 앞에 보세요. 어떤 거? 유효한 보상관계. 앞에 봐. 유효한 보상관계라는 게 뭐야? 아빠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보험회사가 승낙해서 합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 보상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 급부 관계에 대한 언급을 계약 내용에 넣어야 된다였어. 그치? 자, 급부 관계를 계약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야 됐어. 자,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수익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됐어. 왜? 새로운 권리가 뭐였어요?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게 내 권리인데 이 내 권리를 아내가 취득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권리가 확정되려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확정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남편이
우리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수익자가 아내분으로 돼 있어요. 했을 때 아내가 오케이 해야, 너무 쿨한가? 오케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권리 취득한 게 확정이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일단 계약을 해야지. 그리고 계약 안에 이거 들어가야 돼. 내 아내에게 주세요.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이 권리가 확정되려면 수익자가 오케이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렇게. 이게 지금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 자, 하늘 색깔 선생님이 정리한 거 한 장짜리 프린트로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조건 첫 번째 유효한 보상관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급부 관계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되고요. 3번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뭐였어요? 의사표시 오케이라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해야 돼요. 알겠죠? 낙약자가 뭐야? 보험회사한테 오케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남편한테 오케이가 아니야 얘들아. 이런 것도 말장난 칠 수 있어. 요약자에게 오케이 의사표시한다. 이러면 애들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요약자가 얘가 아니라 낙약자한테 헷갈릴 것 같으면 선생님 프린트 수익자의 의사표시 후 권리확정에 있을 때 낙약자에게를 추가시켜 놓으면 되겠죠. 낙약자에게.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아빠가 보험을 들 때 반드시 수익자를 그때 당시에 특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일단 보험을 들고 나서 그러면 당신이 사망하셨을 때 이 보험금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로 할까요? 하고 때 잠시 어머니로 할지 와이프 서운해. 와이프로 할지 고민이 되네요.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지정하진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엔 보험을 안 들었다가 와이프가 임신했대. 그래서 갑자기 막 뭔가 생겼어. 막 마음에 변화가. 그래서 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빠가. 그래서 보험을 들었을 때 수익자는 내 아이로 해주세요. 라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이 아니라 설립 중인 법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와이프 서운해. 나를 놔두고 법인을.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2번. 근데 수익의사 표시를 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잘 봐. 계약할 당시에는 안 해도 되는데, 보험사가 나중에 수익의사를 체크해야 되네. 이거 누가 받을 거예요? 라고 나는 수익의사를 체크해야 돼. 그때는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되는데. 알겠죠? 요것도 헷갈릴 만한 요소니까 이 파란색 동그라미 1번, 2번 잘 구분하세요.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낙약자와 유약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거 3번 좀 중요했어요. 자, 체크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당시에는 수익자를 당장 특정하지는 않아도 돼. 자, 하지만 언제? 의사 표시를 해야 할 때는 특정을 해줘야 돼. 맞죠? 자, 근데 세 번째 중요해. 얘들아, 언제 확정된다 그랬지?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오케이 하고 의사 표시하면 권리가 확정된다 그랬잖아. 그쵸? 이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이라고 바꿔 읽을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의사표시 후, 그러니까 수익자의 의사표시 후라는 건 수익자의 권리 취득이 확정된 후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의사표시 후에는요, 누가? 낙약자나 요약자가 이 권리, 누구의 권리야? 그렇지.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막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자꾸 이상해 나 오늘. 여보 나 우리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사망보험금 들었어. 내가 죽으면 당신이 갈 거야.
보험회사에서 전화 갈 거니까 확정해. 오케이. 보험회사 전화해. 와이프가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 해야지. 네. 그 의사표시 하면 어떻게 돼? 새로운 권리가 취득되고 확정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날 이후에 아내가 이상해. 자꾸 내가 막 다쳐. 사건으로 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익자를 바꾸고 싶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권리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익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니까 돈을 주라 마라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나도 지문에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수익자를 바꾸는 건 할 수 있는데 권리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돈을 10%만 주세요. 뭐 이런 걸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무슨 상황인지는?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1, 2, 3번 다시 읽을게요. 1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정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이 되어야 돼요. 자, 3번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서 낙약자가 보험회사죠. 낙약자나 요약자가 이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험금을 월 50%는 나한테 주고 사망보험이라고 해서 그래. 극단적으로 상해보험일 수도 있잖아. 내가 다치면 와이프 통장으로 지급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우리 너무 극단적이니까 상해보험으로 갈게요. 50%는 내 통장에, 50%는 와이프 통장에 넣어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 얘들아. 고칠 수 없다고 얘들아. 이해됐어?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4문단으로 갈 건데요. 4문단의 내용은요. 이런 계약에 대한 취소를 얘기할 거야. 취소는 선생님이 회색으로 해놨어요.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까? 앞에 보세요. 왜 이렇게 크게 썼어? 자, 취소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들아, 당연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첫 번째, 사기 또는 강박, 협박. 칼 들고 너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야, 협박이나 사기에 의해서 또는 보험회사 직원이 와고 사기쳐. 한 달에 10원씩만 내시면 사망금 100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사기에 의해서 서류를 막 꾸며갖고 들었어. 그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내가 보험을 들었어. 이런 거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소용아. 너무한 거 아니야? 소영이가 취소할 수 없대. 취소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 중요한 포인트. 이해됐죠? 자, 첫 번째, 사기나 강박에 의한 거. 알아봐. 팔짱을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잘 봐. 여기서 조심할 거. 근데, 얘를 왜 이렇게 크게 쓴 거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일단 계약 당사자가 누구누구지? 그렇지.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본문에는 낙약자께 나와 있어. 그럼 낙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는 어떨 때일까? 남편이 다쳤는데? 자, 남편이 다쳤어. 와이프가 병원에 전화를 해.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원비가 이만큼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보험금을 안 주네. 그러면 지금 이 낙약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 누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수익자가? 수익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못해. 수익자는 법적 효력이 없어. 왜? 계약 당사자끼리가 법적 효력이 유효한 거야, 얘들아. 와이프가 이제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지. 당장 취소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봐. 1번과 2번 같은 케이스는 누구끼리? 계약 당사자끼리.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쉽게가 아니라 조금 퀄리티 있게 얘기하면 보상관계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 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때 이 낙약자의 사례만 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너희는 지금 내신 대비하는 중이지? 내신 대비하는 선생님이라면 어떤 케이스를 또 너희한테 낼 수 있을까? 요약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무슨 케이스가 있을까? 보험금을 안 낸 거지. 내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안 내.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 이해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와이프 같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와이프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해. 왜? 이유가 뭐라고? 더 쉽게 얘기해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3자라서. 말 그대로 제3자라서. 그치? 대신. 자, 여기 본문에 나와. 대신. 억울하잖아. 대신 이럴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 와이프가. 이런 경우. 얘네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어떤 경우야? 앞에 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지. 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대해서 참견할 수 있어? 없지. 하지만 얘네가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서 계속 뭔가 돈이 나가고 막 대출받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요거까지 내용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또 여기다 내용 하나만 더 추가할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남편이 보험금을 막 이제 잘 납입하지 않았어. 근데 보험금이 나갔어. 근데 보험회사가 짜증이 난 거야. 짜증났다고 뭐 취소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유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했는데 이미 와이프한테 보험금이 나갔어.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해야겠지. 그럼 보험회사는 이 반환금 청구를 누구한테 할까? 와이프한테 줬거든, 돈을. 근데 이 야, 내가 준 보험금 우리 계약 해지됐으니까 보험금 다시 뱉어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그렇지. 왜? 계약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계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알아봐. 중요한 얘기했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까지가 내용이 나와요. 정말 심플한 내용이야.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이해됐니? 자, 거기까지 내용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너 너무 가까이 갔지, 지금. 이거 볼게요. 우리 딸이 얘기해줬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자, 할게요. 회색 박스 읽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얘들아, 이게 본문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서 선생님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회색만 읽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회색 밑으로 내려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떨 때? 1번과 2번일 때. 1번은 뭐야? 사기나 협박. 2번은 뭐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해됐어요? 그럴 때는 쭉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낙약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약자가 채무에 불이행을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바로 밑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됐니? 그리고 계약 해지 시에 낙약자가 이미 채무를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 얘들아, 회색 물결만 읽어볼까? 계약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단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약에 돈을 지급했다면 누구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고? 요약자한테. 돈은 누구한테 줬는데? 수익자한테.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6문단 가겠습니다. 얘들아, 5문단은 나중에 할게요. 6문단 할게요. 정신 차려야 돼. 자, 6문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회사와 재취업 약정을 맺는 것까지만 읽었지. 얘들아, 선생님 봐봐. 우리 책 보지 말고 여기 보고 해봐. 니네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이번 시험 대비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말을 잘 읽어볼까? 노동조합이 누구를 위해? 근로자를 위해 누구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지. 이거를 읽는 순간 너희는 시험 볼 때 시험지에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수익자인지 빨리 매칭이 돼야 돼. 아니야, 빨리 안 해도 돼.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돼. 그래야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매칭 시켜보자. 일단 문장 알아봐. 잘 읽어봐. 문장 뭐래?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회사와 계약을 했어. 그럼 뻔하지. 얘들아, 계약 당사자부터 찾아. 누구야? 그렇지. 노동조합과 회사네. 누가 수익자야? 근로자를 위한 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6문단은 아예 초록색이 없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덧붙여 볼까? 우리 여기다가 누가 근로자니? 누가 근로자? 누가 수익자니? 근로자가 수익자가 되겠지. 수익자 내가 동그라미 쳐놨죠. 그럼 얘들아, 노동조합이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노동조합이 누가 되는 거야? 요청. 너희 노조라는 말 들어봤어? 노조라는 말? 왜 뉴스 보면은 노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위한 이 단체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회사잖아, 회사. 선생님이 이 회사에 세모 쳐놨잖아.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런 뜻이야. 이 근로자들이 계약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요 얘도 항상 본문에 있는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가 계약직이야. 계약직인데 2년짜리 계약직들이야. 그럼 이 계약직들 입장에서 2년 후에는 백수가 되는 건데 살아가기 힘들겠지. 그러면은 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 여기서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노조에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럼 노동조합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회사 측에. 2년 뒤에 얘네 정규 직원으로 발탁해줘. 그거 약속해줘. 그럼 회사가 얻는 건 뭐야? 대신 파업 안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만약에 그걸 안 해? 그러면 파업, 택시 파업, 병원 파업, 무슨 파업, 버스 파업 일어나잖아, 얘들아. 또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근로자들이 뭐 계약직이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10년 넘어서 감정이입할 뻔했어. 월급을 안 올려줘, 5년째. 5년째 안 올려줘. 그리고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미치겠어.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회사 측이랑 협의를 하는 거야. 계약서 다시 쓰자. 휴게 시간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몇 년 이상 일한 직원들에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얼마씩 올려주는 걸로. 그거 보장해주면 니네 회사 직원들이 파업 안 하게. 그리고 말없이 잠수 타고 그만두는 애들한테는 이 정도의 핸디캡 주는 걸로 대신 그건 내가 합의해줄게. 요런 식으로 계약은 얘네끼리 하는 거야. 이해돼요? 대신 또 혜택은 누가 얻어? 계속 일할 수 있고 휴게 시간 보장받고 월급 오래 일하면 월급 올라가고 이런 식. 그러니까 너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새로운 조항이 나올 거야, 분명히 시험에서. 그러면 이 관계의 정립을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자인지를 빨리빨리 관계 정립이 돼야 돼. 그것만 되면 이해할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요게 되면은 된다고. 자, 그러면 6문단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4번 가로부터 읽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회사와 재취업 약정을, 이게 재취업이니까 아마도 이제 계약직인가 봐. 재취업 약정을 맺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때 근로자들은 수익자, 노동조합, 얘들아 봐봐. 이때부터 밑줄 쳐볼까? 근로자들은 수익자, 노동조합은 요약자, 회사는 낙약자라고 할 수 있다다가 밑줄 쳐봐. 얘들아, 이 지문이 진짜 난도 있는 지문이었으면 저 밑줄이 지금 없어야 돼. 저 밑줄이 없으면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고 있으면 쉬운 지문이야. 저 지문은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지. 근데 맨 위에 1문단, 2문단에서 낙약자가 뭔지 요약자가 뭔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내려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하나, 니네 시험 지문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줄까? 얘기는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블라블라블라는 너희끼리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오문단은 선생님이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가까이 갔는데 깜짝 놀랐네. 지금부터 요거 문제 나눠드릴 거예요. 얘들아, 총 4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2번 문제 빼고 다 풀 수 있거든? 2번 문제 빼고 지금부터 한번 심기일전에서 풀어보세요. 다 풀면 손 들어주세요. 같이 해보자. 알았어. 자, 볼게요. 1번 갑시다. 얘들아, 근데 문제 성지가 내용 정확히 이해하니까 어땠어? 거의 그냥 내용 일치 문제 아니었어? 그치? 이래. 내용이 조금 애들이 이해하기에 좀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의 수준이 쉬워. 본인들도 출제자들도 좀 양심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지문이 쉬우면 문제 난도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쵸? 자, 1번 갈게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될 수 있다. 앞에 보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될 수 있다. 맞죠? 6문단에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오늘 내신이니까 나머지도 풀이할게요. 2번. 계약이 체결될 때 수익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만 한다. 앞에 보세요. 계약 당시에는 안 해도 돼. 의사표시할 때는 해야 돼. 자, 그다음에 3번.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얘들아, 일반적인 계약이 뭐였지? 아까 이거였지. 돈 빌려줬어? 돈 갚아.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야.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문제, 난 이 선지 되게 허를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계약은 몇 명이 필요하니? 일반적인 계약. 아까 누구누구 필요했어? 서연이랑 나. 2명 필요했잖아. 근데 제3자는 누가 몇 명 필요한 거야? 아니지, 2명 필요한 거지. 왜? 제3자도 계약은 2명이서 해. 이해돼요? 2명이서 했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든 선지야. 자, 볼게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를 물어봤네. 계약 당사자는 아빠랑 회사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럴듯한 선지였죠? 4번 갈게요. 다 2명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자, 계약 당사자들과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지 않아도 합치돼야 된다 그랬지. 청약은 누가 하는 거야? 요약자. 승낙은? 네, 수익자가 취득할 권리는 형태를 가진 재산만? 아니지. 무형의 것도 된다 그래서 노동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패스하고 3번. 3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 디귿도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랬었죠? 왜? 디귿은 기억에 의존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소멸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 앞에 보세요. 니은이 사라진다면 기억도 사라진다. 맞아요? 영향 안 끼친다 그랬어?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해서 이 계약에 영향이 미쳐? 안 미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디귿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잘 봐. 앞에 봐. 이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죠. 담겨 있어야 되겠네. 나 죽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돈 줘요. 이 내용 들어 있어야 된다고. 다만 이게 와이프인지 불륜인지는 안 들어있어도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할 권리를 맞지. 와이프니까 주지. 불륜녀니까 주지. 어머니니까 주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 5번. 기억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해서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얘들아,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요약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얘들아, 4번과 같은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와요. 이거 낼 거야, 이거. 갑은 일정한 대금을 주고 의뢰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 얘들아, 누가 낙약자예요?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 프린트 8페이지 펼게요. 맨 끝 페이지예요. 맨 뒤에.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선생님 문제풀이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갑은 일정한 대금을 주고 의뢰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 얘들아, 의뢰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순간 앞에 보세요. 유효한 보상관계가 만들어졌네요. 맞지? 본문 표시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간색 물결.
자, 그리고 을은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사회단체인 병에게 허락을 받아서 갑이 토지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얘들아, 병에게 지급하네. 병이 수익자네. 맞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네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갑과 을은 병의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 얘들아, 자, 병의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 수익 의사 표시했다. 어디 있어? 수익 의사 표시했다. 여기 있네. 그럼 취득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했대. 얘들아,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 들어갔네. 그러면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이 성립했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1번. 병이 수익 의사를 표시한 후에, 얘들아, 앞에 봐.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낙약자와 요약자가 수익자 병의 권리에 침범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뭐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겠군. 맞아요? 틀렸네요. 자, 2번.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얘들아, 병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지? 병은 갑에게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요구할 수 있겠군? 아니지. 얘들아, 뭐라 그랬어? 병은요, 제3자야. 제3자는 이 계약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얘들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 의사를 표시한 후에 3개월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얘들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앞에 봐. 칠판에서 어떤 경우예요? 여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네. 그치? 누가? 낙약자가. 을이 계약 해지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가겠습니다. 을이 갑의 협박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에 5번. 갑이 토지를 인도받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대금 지급하지 않았어. 앞에 봐. 이거네. 계약 이행하지 않았다. 얘들아, 계약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 계약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뭔 할 수 있다 그랬지?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읽어볼까요? 병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니? 아니죠. 얘들아, 내용일치 문제에 불과해. 니네가 뭐만 잘 판단한다면,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자인지만 잘 판단한다면 나머지는 다 내용일치 문제였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만 하러 갈게요. 자, 5문단 가겠습니다. 5문단은 이해가 좀 빠르게 선생님이 여기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자, C가 있습니다. 좀 넓게 그릴까? 앞에 봐. 자, 봐봐. A가 B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B가 A한테 뭐 해야 되지? 100만 원을 갚아야 되지, 그치? 근데 예전에 B가 C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 그러면 C가 얘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되지? 그래서 돈을 받으러 온 A한테 B가 얘기했어. 야, 나 예전에 C한테 100만 원 빌려준 게 있거든? 야, 나한테 받지 말고 너 C한테 가서 받아라. 내가 C한테 얘기해 놓을게. 해서 셋이 만났어. 만나서 야, C야, 너 나한테 주기로 했던 이 100만 원 있잖아. 요거 나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 A한테 100만 원 줘. 그럼 내가 A한테 주지 않아도 되고 C가 B한테 주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얘한테만 주면 돼. 이해됐어요? 이런 일 있지 않아요? 그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받을 게 있어. 야, 너 나한테 갚지 말고 쟤한테 갚아.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한 게 오문단이야. 그럼 잘 봐. 문제.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일까? 아니지.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왜 아니야? 야, 얘네는 다 지금 계약 당사자들이야. 그리고 또 하나, 얘는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없어. 얘는 이 계약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은 제3자가 새롭게 권리를 취득했단 말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얘는 계약을 한 사람들끼리의 권리 취득이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C는 B한테서 A로 옮겨졌을 뿐이야. 얘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B한테서 C로 옮겨졌을 뿐이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오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이 셋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C가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을 A와 C가 체결하고 B가 동의했다면 A가 B에게 행해야 할 채무가 C에게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만 바뀐 거지 누가 새롭게 권리가 취득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살짝 이 본문과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채권 채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거를 말로 풀어놓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우리 2번 문제 다 같이 가볼게요. 선생님 프린트로 가면 돼요. 그냥 7페이지 가겠습니다. A의 이유로 적절한 거. 얘들아,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자, 앞에 봐. 채권자 동의했다니까, 얘들아? 옮겨가기로 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아니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채무 이행은 여러 명이니 얘들아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C밖에 없어,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변했어요? 아니, 그대로 100만 원. 나는 지금 B한테 갚아야 될 걸 A한테 갚아야 되는 것 뿐이야. 채무 대상이 바뀐 거지 채무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 아니지. 수익을 얻는 사람은 그냥 A뿐 아니에요. A도 뭐 이자를 받게 되는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우리 오늘 이따가 할 거랑 보강 좀 잡도록 할게요.